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통화 화면의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전화 앱의 기능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통화 상태의 화면에 있는 기능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왔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어디서 전화가 왔는지 전화번호와 저장된 이름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통화를 언제 했는지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전화한 사람과 마지막에 언제 통화를 했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통화 버튼을 터치하면 통화가 되고 끊는 버튼을 누르면 끊어지죠. 이때 아래쪽에 메시지 보내기를 터치해서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상대편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송을 하면 상대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여기 기본적인 메시지들이 나오는데요. 그 아래 보시면 새 메시지 작성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해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 바랍니다. 터치할게요. 자, 그러면 전화는 끊기게 되고요. 상대편에게 메시지가 전송이 됩니다. 그 다음은 통화 어시스트라고 있죠. 여기를 터치해 봅니다. 그러면 텍스트 통화와 실시간 통역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텍스트 통화를 이용하게 되면 상대편에게 텍스트로 통화한다는 음성 메시지가 전송이 됩니다. 텍스트 통화 눌러볼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텍스트로 전화를 받는 중입니다.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상대편에게 텍스트로 전화를 받는다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상대편은 이제 음성으로 말을 하게 되면 상대편이 한 말이 여기에 텍스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상대편이 말을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바쁘신 모양이네요. 급한 일은 아니니까 일이 끝나신 다음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대신 말을 해봤는데요. 상대편 전화기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내 스마트폰에는 텍스트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텍스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직접 답변을 입력하셔도 되고 기본 메시지를 전송을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전화할게요를 선택합니다. 지금 전화를 받기 어려우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상대편에게 음성으로 전송이 됩니다. 지금 제 스마트폰에는 일체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편 스마트폰에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전화를 끊게 되면 여기에 메모라고 나오죠. 자, 메모를 눌러서 지금 한 대화 내용에 대해서 메모를 할 수가 있어요. 메모 누릅니다. 그러면 연락처에 메모를 할지, 삼성 노트에 메모할지, 네이버 메모를 이용할지 여기서 메모를 선택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메모 앱을 이용을 하시면 해당 메모 앱에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갤럭시 스마트폰 간에는 여기 있는 프로필 사진을 내가 지정을 하면 상대편에게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 프로필 사진은 설정에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설정 실행을 하신 다음 제일 위로 올라가시면 삼성 계정이라고 있죠. 이게 프로필입니다. 자, 이 프로필이 상대편 전화기에 뜨게 되는 거예요. 자, 삼성 계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프로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연필 버튼 누르시고요. 원하는 프로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내 얼굴을 넣으셔도 되고요. 갤러리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카메라로 직접 찍으셔도 되겠죠. 자, 저는 갤러리에서 선택을 해볼게요. 자, 저는 이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구역을 프로필로 지정할지 여기에 박스가 나오게 되죠. 자, 터치하신 다음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터치해서 원하는 부분으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로 지정을 할까요? 자, 그 다음 완료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상대편에게 전화를 걸게 되면 상대편 수신 화면에 제 프로필이 지금 바꾼 이 프로필로 나오게 되겠죠. 자, 상대편 스마트폰에 프로필을 바꿔서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자, 전화를 했는데요. 어때요? 상대편 전화기의 프로필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동일한 프로필을 제가 설정을 해왔어요. 이렇게 상대편이 지정한 프로필이 여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해서 여러분 프로필을 잘 정해 두시면
상대편 수신 화면에 바로 뜨게 되니까 전화 받는 사람이 확인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녹음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초록색 버튼은 녹음되는 상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 번 더 터치하면 녹음 중지가 되겠고요. 다시 터치하면 녹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통화됐을 때 저는 따로 누르지 않았는데도 초록색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은 자동 녹음 설정을 해놔서 그런데요. 자동 녹음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녹음은 전화기 앱 실행하신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화 녹음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통화 자동 녹음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걸 끄게 되면 내가 녹음 버튼을 눌러야만 녹음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켜게 되면 통화 연결이 되면 자동 녹음이 됩니다. 요즘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통화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직접 누르는 방식은 자주 잊어버려서 중요한 통화인데 녹음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자동 녹음 설정을 해두시면 신경 쓰지 않고 통화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녹음기 모양이 보이죠? 자, 이것은 녹음된 내용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녹음 상태에서 통화를 하다가 종료를 하게 되면 알림을 표시를 해줄지 여기도 설정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녹음한 통화를 터치하시게 되면 녹음한 통화 내용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터치해서 들어가면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죠. 자, 들어가면 음성 녹음 앱을 이용을 해서 해당 내용을 전부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렇게 통화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녹음된 내용도 굉장히 많겠죠. 자, 그런 녹음 내용들이 계속 쌓이면 스마트폰 저장 공간을 차지하게 되겠죠. 오래된 통화 녹음 파일 삭제를 터치하시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난 녹음 내용들은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통화 녹음 기능은 켜고 이용을 하는데요. 업무상 대화를 했을 경우에도 메모를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럴 경우에 녹음 내용을 들으면서 한번 정리를 하면 대화 내용을 제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화 녹음은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앞서 전화가 왔을 때 메시지를 전송을 했었는데요. 그 메시지도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전화 거절 메시지 들어가시면 여기에 미리 거절 메시지를 입력을 해두시면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거래처의 김 사장님하고 자주 통화를 하는데 내가 급할 때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김 사장님, 제가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이 끝나는 대로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입력을 해두시면 중요한 연락처일 경우에는 상대방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전화를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그냥 나중에 다시 연락 바랍니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상대방 이름을 거명을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내가 전화했는지 알지만 너무 급한 일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폰은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기본 메시지만 있는데요. 제가 개인으로 쓰는 스마트폰에는 자주 통화하는 사람들 이름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써놨습니다. 그러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선택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이 굉장히 신기해해요. 여러분도 자주 통화하는 분들은 이렇게 미리 써놓으셨다가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전화 수신 화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신 화면의 기능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의 알아두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다 보면 원치 않는 채팅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광고라든지 또는 업체 같은 곳에 연락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채팅방이 생성이 돼서 채팅방에 들어가신 다음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에서 나가기 버튼을 눌러서 나가더라도 메시지가 오게 되면 다시 채팅방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채팅방 창에 보시면 이런 광고 채팅방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채팅방들을 차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채팅방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채팅방을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채팅방 차단 메뉴는 없죠. 일단 채팅방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단에서 채널 추가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광고와 마케팅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죠. 일단 채널 추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나갈게요. 자, 그러면 친구에 들어가 보시면 금방 추가한 채널이 친구로 들어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차단이라고 있죠. 차단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채널이 차단이 되겠죠. 자, 이제 채팅방을 들어가신 다음 해당 채널로 들어가셔서 나가기를 해주시게 되면 더 이상 나를 초대해서 채팅방을 생성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나가기 합니다. 자, 그러면 사라졌죠. 자, 이제 차단한 채팅방이나 그 채널에서 나를 초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원치 않는 광고 채널이나 채팅방들은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친구 삭제인데요. 자, 얼마 전까지는 친구 삭제를 할 수가 없었죠. 차단이나 숨김 친구만 가능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친구를 삭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다 보면 친구가 나도 모르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친구를 보시게 되면 모르는 사람도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 등록된 사람이라든지 심지어 택배 기사님도 잘못해서 친구로 추가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제 삭제 메뉴가 새로 생겼죠.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삭제라고 나오죠. 자, 얼마 전까지는 삭제가 가능은 했지만 일단 숨김이나 차단을 한 다음에 삭제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바로 삭제가 가능하죠. 자, 삭제해 볼게요. 자, 삭제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자,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가 삭제가 됐죠.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 친구 관리 들어갑니다. 그 다음 숨김 친구나 차단 친구를 찾아보셔도 삭제한 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친구들은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삭제하거나 차단하기는 곤란하고 일단 친구에 등록은 시켜놔야 되는데 계속 오는 메시지는 받고 싶지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조용한 채팅방으로 전환시키시면 됩니다. 우선 조용한 채팅방에 들어갈 채팅방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자, 채팅 누르신 다음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낼 채팅방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이라고 있죠. 자, 이걸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해당 채팅방이 조용한 채팅방에 보관됐다고 나오죠. 자, 그리고 제일 상단에 조용한 채팅방이 하나 생겼어요. 자, 이제 이 조용한 채팅방에 원하지 않는 채팅방들을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조용한 채팅방은 광고 채널이라든지 이런 카카오에서 생성된 채널들은 추가를 할 수 없고요. 일반적인 친구 채팅방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카카오톡, 우리은행 이런 경우에는 터치하고 기다리더라도 조용한 채팅방 메뉴가 나오지 않죠. 자, 하지만 이런 일반 채팅방들은 터치하고 기다리면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용한 채팅방에 보관을 하게 되면 이 채팅방에서 들어온 메시지들은 알림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읽지 않은 메시지 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조용한 채팅방 안에 들어가서만 확인할 수 있죠. 자, 당연히 메시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림도 울리지 않고 안 읽은 메시지 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용한 채팅방에 모아놓게 되면 가끔 한 번씩만 들어가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메시지도 받으면서 따로 알림 설정을 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조용한 채팅방 해제를 할 경우에는 조용한 채팅방 들어가셔서 해제할 채팅방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조용한 채팅방에서 해제라고 나오죠. 자, 이걸 선택하시면 해당 채팅방만 해제가 됩니다. 저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채팅방을 하나만 추가했는데요. 채팅방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원하는 채팅방만 해제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조용한 채팅방에 보관한 채팅방이 많을 경우에는 일일이 선택해서 추가하거나 해제하지 마시고요.
편집 들어가신 다음 원하는 채팅방들을 전부 선택하시고 보관 해제하시거나 나가기를 하시거나 모두 읽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채팅방 여러 개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메시지는 받아야 되지만 알림 울리는 것도 싫고 읽지 않은 메시지 카운팅도 싫으실 경우에 이렇게 보관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용을 하시다 보면 중요한 채팅방이 있는데요. 자, 그런 채팅방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시고 위로 올라가시고 하시죠. 자, 이럴 필요 없이 그런 중요한 채팅방들은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채팅방 상단 고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해당 채팅방은 항상 상단에 고정되죠. 중요한 채팅방들은 이렇게 상단에 모아두게 되면 카톡에 들어와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약 메시지 기능인데요. 지금 바로 메시지를 보낼 것이 아니고 1시간 뒤 또는 내일 또는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걸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일, 경조사, 기념일 메시지들은 특히 더 그렇죠. 이럴 경우 미리 메시지를 등록을 해놓으면 해당 시간에 자동으로 전송이 돼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예약 메시지죠. 예약 메시지를 쓰기 위해서는 입력창 좌측 끝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예약 메시지 누릅니다. 그러면 예약 메시지를 여기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이모티콘이라든지 사진, 영상, 파일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도 녹음해서 추가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아래쪽에서 시간과 날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터치하신 다음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전송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측 화살표 누르시고요. 11월로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시간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아래에 보시면 지금 채팅방 개설자가 나오죠. 여기를 터치하시고 들어가시면 그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보이게 되고요. 그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리 알림 받지 않음이 기본인데요. 전송을 하게 되면 알림을 일단 받아야 되겠죠. 내가 전송을 했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알림 받지 않음 누르시고 미리 알림 받음을 15분 전에 받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발송 전의 알림은 15분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예약 눌러주시면 자, 이제 내가 지정한 날짜와 시간이 되면 메시지가 자동 전송이 되겠죠. 자, 나중에 메시지를 수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다시 플러스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예약 메시지 들어가신 다음 예약 목록 보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약 메시지들이 전부 나와요. 여기서 원하는 메시지 선택해서 들어가신 다음 수정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약 메시지 작성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기 중인 메시지와 발송 완료된 메시지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발송 완료 메시지는 예약 메시지로 발송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은 메시지 입력을 할 때 일일이 문장을 전부 입력을 하시는데요. 얼마 전부터 AI 기능이 들어왔죠. 자, 그래서 단어만 입력하고 간단하게 전체 문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입력창 터치하시고 안녕이라고 칩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AI 버튼이 있죠. 자, 이걸 눌러주시고요. 정중체 지시면 안녕하십니까로 바뀌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죠. 이 중에서 원하는 스타일 선택해서 전송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반갑습니다라고 해볼까요? 반갑까지만 씁니다. 그 다음에 AI 버튼 누르시면 반가워요, 정중체,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입력을 할 수 있죠. 자, 일일이 다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AI 도움을 받아서 터치 한 번으로 전체 문장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을 이용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팁들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TV를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TV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TV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SK의 경우에는 BTV 모바일이 있고요. LG의 경우에는 LG U 플러스 모바일 앱이 있죠. KT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TV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겠고요. 두 번째는 각 지상파 방송사마다 앱을 제공하고 있죠. MBC는 IMBC, KBS는 KBS 플러스, 그 다음 SBS에서도 앱을 제공합니다. 이 앱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방송사로 검색하시면 전부 설치를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볼 수는 있지만 좀 더 다양하게 시청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BS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광고가 뜨게 됩니다. 자, 이때 열기 같은 걸 누르시면 바로 광고 페이지로 연결이 되니까 닫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해당 서비스로 들어올 수가 있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SBS, 라이브, 무료관, 프로그램, 드라마, 예능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골라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유료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유료만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결제를 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앱들은 전부 TV로 캐스트가 되기 때문에 원하시면 TV의 큰 화면으로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상파 3사 방송사의 앱들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갤럭시 사용자는 완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삼성 TV가 있죠. 삼성 TV 실행합니다. 무료 시청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료 영화, 키즈, 음악, 지상파 종편, CJ, ENM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삼성 TV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은 대부분 무료가 되겠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지상파와 종편 컨텐츠도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뉴스 같은 것들도 그대로 다 제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은 자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이브 TV에 들어가시면 방송 스케줄에 따라서 방송되는 컨텐츠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예능, 뉴스, 시사, 교양,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죠. 꼭 유료로 이용하지 않고 삼성 플러스 TV만 이용하시더라도 다양한 컨텐츠들을 무료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가 꼭 이용해야 할 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은 네이버에서도 이런 컨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자, 네이버 TV로 들어가시게 되면 네이버 TV에서도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자체 컨텐츠들도 있고요. 그 다음 지상파나 종편 또는 OTT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네이버 TV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도 대부분 무료가 많기 때문에 꼭 OTT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얼마든지 무료로 원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TV의 달인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자, 이 앱을 실행하게 되면 그날의 다양한 방송사의 방송 스케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경우 홈쇼핑을 비롯하여 지상파, 종편, 그 외에 다양한 방송들을 전부 하나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자체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링크를 통해서 해당 방송사에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시간이 여기 있는 빨간 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방송되는 컨텐츠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KBS 2방송국에서는 과학수사대 스모킹건이라고 나오고요. SBS에서는 나이트라인이 방송되고 있죠. 자, 만약 나이트라인을 보시겠다면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실시간 TV 보기 버튼이 나오죠. 자, 버튼 누르시면 어떤 방송으로 볼지 선택을 하게 되고요. 원하는 방송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연결돼서 해당 방송을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에 줄세개 버튼을 누르시면 실시간 TV 보기라고 있죠. 자, 이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각 방송사들이 전부 보이게 됩니다. 지상파와 종편, 지역방송, 경제, 보도, 영화방송, 드라마,
스포츠, 홈쇼핑, 연예 다양하게 여기서 방송사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라이브 방송이 되고 있는지도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해당 방송국 터치하시면 방송국으로 바로 이동해서 해당 방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광고는 시청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요즘 OTT 서비스를 구독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다양한 방송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매체가 많아지게 되면서 꼭 OTT 서비스를 구독하지 않으셔도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자, 이런 앱들을 설치해서 모아두셨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콘텐츠들을 그때그때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꼭 OTT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무료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다양한 매체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스마트폰의 활용이 많아질수록 활용성을 높여주는 외부 장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과 유무선 키보드, 마우스, USB 메모리, 모니터 등의 외부 장비를 연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선 키보드, 마우스 연결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선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어댑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어댑터는 한쪽은 USB-C 단자로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에 바로 이렇게 꽂히게 되죠. 자, 그 다음 반대편은 USB-A 단자 어댑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할 수 있죠. 자,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일단 어댑터를 스마트폰에 꽂아줬습니다. 그 다음 유선 마우스를 가져왔는데요. 이 유선 마우스를 어댑터 A 단자 쪽에 꽂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에 불이 들어오죠. 자, 전원이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마우스를 움직이면 스마트폰에 마우스 커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손으로 터치하는 모든 기능을 이 마우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실행이 되고요. 검색 눌러볼까요? 자, 똑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으로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손으로 터치하기 곤란한 그런 경우에는 마우스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우스를 뽑고 여기에 키보드를 연결할 수도 있겠죠. 자, 유선 키보드를 가져왔는데요. 유선 키보드에 A 단자를 또 여기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이버를 실행한 다음에 네이버 검색 입력창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 입력을 해볼까요? 자, 키보드에서 입력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그대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 키보드에서 한영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영문이 입력이 되죠. 자, 이렇게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해서 스마트폰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단점이 있죠. 한 번에 하나밖에는 연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USB 메모리를 연결한다든지 또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에 연결한다든지 할 때는 단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런 단자 하나짜리보다는 이렇게 단자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 멀티 허브를 이용하게 되죠. 자, 이 멀티 허브를 이용하게 되면 USB-A 단자, 그 다음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라든지 USB-C 단자, 그 다음에 HDMI까지 전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허브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동시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멀티 허브에도 앞쪽에 USB-C 단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연결 단자에 꽂아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다른 설정은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을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 불빛 들어오죠? 연결이 제대로 됐다는 뜻이에요. 자, 우선 마우스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키보드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멀티 허브를 이용을 해서 두 가지를 전부 연결을 했죠? 자, 그 다음 스마트폰을 이렇게 거치해 놓고 자, 마우스를 움직여 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마우스가 나오게 되죠? 자, 스마트폰을 회전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네이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키보드로 입력을 해봅니다.
한영키 누른 다음 IB96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IB96 입력됐죠? 그 다음 엔터 칩니다. 그러면 바로 검색을 할 수 있겠죠. 자, 문서 작성 같은 거를 한다든지 또는 갤러리에서 사진 편집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USB 메모리도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B 메모리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USB 메모리로 파일을 넣는다든지 USB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봐야 할 경우가 있죠. 스마트폰에서는 컴퓨터와 같이 바탕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삼성 내 파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손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넘기지 않고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터치해서 넘길 수도 있겠죠. 자, 화면 클릭한 상태에서 좌측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클릭, 좌측으로 밀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삼성 들어갑니다. 그 다음 삼성 내 파일을 열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저장 공간이라고 나오고요. 저장 공간에 보시면 USB 저장 장치 1이라고 나오죠.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사진이나 영상 파일들을 내 스마트폰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내 스마트폰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우측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이용할 때와 똑같이 부메뉴가 나오게 되죠.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옮길지 물어보게 되죠. 내장 저장 공간으로 옮기면 되겠죠. 내장 저장 공간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원하는 폴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 사진이라든지 영상은 이 DCIM 폴더에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파일이 이동됐네요.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제일 처음으로 온 다음 여기서 카테고리에 동영상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이동한 파일이 여기에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이동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USB로 옮겨 볼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카테고리에서 일단 어떤 파일인지 찾아야 되겠죠. 자, 이미지, 영상, 오디오, 문서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문서를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파일을 USB 메모리로 옮겨 볼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 그 다음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옮길지 물어보죠. USB 저장 장치 선택하신 다음 여기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USB 저장 장치로 이동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USB-A 단자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USB 메모리를 꽂기 위해서 키보드를 뽑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자, 만약 USB-C 단자가 붙어 있는 USB 메모리라든지 키보드 마우스가 있을 경우 여기 있는 곳에 꽂으면 3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겠죠. A 단자를 3개를 꽂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는 빼고 지금 필요한 것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멀티 허브에는 HDMI 단자도 붙어 있죠. 자, 그러면 HDMI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TV, 컴퓨터 모니터 전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컴퓨터 모니터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HDMI 케이블을 가져왔는데요. 이 HDMI 케이블을 모니터와 스마트폰 멀티 허브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을 해 볼게요. 자, 멀티 허브 HDMI 단자에 HDMI 케이블 단자를 연결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반대편은 모니터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모니터 뒤쪽인데요. 여기에 HDMI 단자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연결을 하겠냐고 이렇게 나와요. 자, 예 눌러줘야겠죠. 자, 그러면 컴퓨터에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연결돼서 나오게 됩니다. 미러링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키보드나 마우스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컴퓨터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컴퓨터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사용 방법은 스마트폰 이용하듯이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로로 돌리면 세로로 나오고 가로로 돌리면 가로로 나오겠죠. 이 방법은 HDMI 단자가 있는 모든 디스플레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TV에도 똑같이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타블렛이라든지 HDMI 연결이 가능한 모든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태블릿, 탭 이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무선 연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무선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우스는 무선 마우스인데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할 수 있죠. 우선 마우스에 전원을 켜신 다음 스마트폰에서 해당 마우스를 블루투스에서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위쪽에서 연결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블루투스가 꺼져 있을 경우 블루투스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글씨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연결 가능한 기기에 여러분 장비가 나올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 MX 마스터 3S라고 나오죠. 자, 이 마우스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페어링 중이라고 나오고요. 마우스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연결 요청이라고 나오고 등록이라고 나오죠.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연결한 마우스가 스마트폰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연결됨이라고 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그대로 스마트폰에서도 커서가 나와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용 방법은 앞서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와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연결을 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에 먼저 들어오신 다음 블루투스를 실행을 하시고 연결할 무선 키보드나 마우스를 켜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무선 마우스를 가져왔는데요. 이 무선 마우스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연결 가능한 기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켠 무선 마우스가 나오게 될 텐데요. 혹시 나오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 블루투스 메뉴 상단에 있는 찾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키보드에서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전원을 계속 누르면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 버튼인데요. 자, 이걸 계속 누르면 깜빡이죠.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해당 기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MX 키스라고 해서 떴네요. 터치합니다. 그러면 블루투스 연결 요청이라고 나오고요. 키보드에서 이 키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013872이라고 나오죠. 013872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엔터 키를 치시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위쪽에 연결됐다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는 거의 키를 입력을 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키만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우스는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컴퓨터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무선으로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했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이런 멀티 허브를 연결을 하게 되면 USB 메모리, 외장 하드 디스크, 모니터 전부 동시에 연결을 할 수 있죠. 완전히 컴퓨터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동시나 컴퓨터를 쓸 수 없는 곳에서도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들을 다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 유무선 키보드 마우스, USB 메모리, 모니터 등의 외부 장비들을 연결해서 스마트폰을 컴퓨터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컴퓨터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휴대폰과 연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과 연결 기능은 윈도우 컴퓨터와 휴대폰을 연결하여 컴퓨터에서 전화, 문자 및 휴대폰의 앱들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휴대폰과 연결 기능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앱 가시면 제일 아래쪽에 휴대폰과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 건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에서도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휴대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기기 간 연결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윈도우스와 연결이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컴퓨터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계정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윈도우스와 연결 메뉴를 터치하시면 설정 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연결 계정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휴대폰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과 연결 선택합니다. 그러면 PC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 창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장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둘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안드로이드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로그인 하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이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로그인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선택해서 이용을 하면 되겠지만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만 입력하시면 바로 microsoft.com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필 아이콘 클릭하시고 여기서 계정을 만드세요를 누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계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구매하라 하지 않았더라도 계정은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만들도록 하세요. 그 다음 계정 선택하시고 계속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본인 확인하죠. 자, 그러면 QR코드를 생성을 해주는데요. PC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이라고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게 되면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실행을 하시고 QR코드만 찍어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있는 주소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장치 연결 완료라고 나오죠. 자, 완료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권한을 설정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설정 완료됐다고 나오네요. 계속합니다. 자, 휴대폰과 연결해 온 것을 환영한다고 하죠. 자, 이제 휴대폰과 연결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연결됐습니다. 그 다음 윈도우에 로그인할 때 휴대폰과 연결을 자동으로 열어줄지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켜지 않고 이용하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합니다. 그러면 작업을 선택해서 탐색 시작하라고 하죠. 자, 지금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PC에서 모바일 앱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전화 걸기, 내 사진 보기 전부 이용할 수 있죠. 자, 바로 해당 기능을 여기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건너뛰기를 누르시게 되면 휴대폰과 연결 창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메시지 통화 이용할 수 있고 사진도 볼 수 있고 앱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메시지부터 볼까요? 메시지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스마트폰에 온 메시지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원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대편이 보낸 메시지도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상대편 스마트폰에서 메시지를 전송해 볼게요. 자, 지금 상대편이 보낸 메시지가 들어와 있죠?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것을 PC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전송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메시지 앱 그대로 여기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통화도 있죠? 자, 통화 들어가 볼게요. 자, 통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화 걸기 받기 시작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페어링을 시작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대신 바로 근처에 스마트폰이 있고 페어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야 되겠죠.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 여기에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자, 페어링 시작합니다. 설치 완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죠. 자, 모바일 장치를 들어서 사용 권한 검토하라고 하네요. 자, 일단 설정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이렇게 허용창이 나오게 되죠. 허용을 해 주셔야 되겠죠. 허용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장치 연결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번호가 동일한지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등록하겠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에서도 예 하고 누릅니다. 그러면 페어링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자, 이제 전화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 휴대폰과 연결의 장점은 기존에 했던 메시지들과 기존에 했던 통화들이 그대로 다 나온다는 거죠. 그 대신 연락처를 따로 볼 수는 없고요. 연락처 검색은 가능합니다. 연락처에 검색을 해볼까요? 자, 지금은 컴퓨터에서 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IB라고 입력을 했더니 관련된 전화번호가 전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전화 연결도 할 수 있는데 이때 컴퓨터에서 이 전화 연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스피커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통화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는 꼭 비싼 마이크 필요 없죠. 다이소나 마트 같은 데 가셔서 3,000원, 5,000원짜리 마이크를 이용해도 음질은 약간 떨어지겠지만 문제없이 전부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전화 통화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사진을 선택해 볼게요. 자,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에 모든 사진과 영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 사진이 보이게 되죠. 자, 지금 이 사진은 수강 확인서를 찍은 사진인데요. 이 수강 확인서에 텍스트들이 있죠. 자, 이 텍스트들은 사진이죠.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쓰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상단에 있는 텍스트 버튼을 눌러서 전부 텍스트로 전환해서 복사하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텍스트를 복사하기 위해서 모든 텍스트 선택할게요. 자, 그 다음 텍스트 복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된 텍스트는 그대로 컴퓨터에 있는 메모장이라든지 워드 열어서 그대로 붙여넣기로 가져올 수가 있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스마트폰, 컴퓨터 경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아주 편리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사진을 PC로 가져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진을 클릭하신 다음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에 가져다 놓으시면 바로 복사가 되죠. 메일로 전송하고 카톡으로 보내고 복잡한 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가져올 수 있죠. 자, 사진으로 돌아가게 할게요. 자,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사진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해당 사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전체 사진 상태에서도 그대로 들고 바깥으로 꺼내 주시기만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은 앱으로 들어가 볼게요. 앱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휴대폰과 연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PC에서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을 PC의 큰 화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하는 캡컷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도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새로운 창이 뜨게 되고요. 그 창도 키우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키워 놓게 되면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이용하지 않고 PC의 큰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 요즘 스마트폰에 거의 필수가 되다시피 한 모바일 팩스 앱도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모바일 팩스 앱 이용을 하시면 마치 컴퓨터에 팩스가 연결된 것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그대로 다 이용하시면 돼요. 모바일 팩스 앱 실행하시고 스마트폰에서 이용을 하듯이 컴퓨터에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들을 PC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상단에 좌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연결 상태를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는 휴대폰과 연결 페이지를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휴대폰 화면이 그대로 보이지는 않죠. 만약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보면서 이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휴대폰 모양을 눌러줍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휴대폰이 미러링 돼서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휴대폰 이용하는 것과 또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자, 그러면 좌측에 디바이스라고 있죠. 자, 디바이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컴퓨터와 연결할 휴대폰을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휴대폰을 골라서 컴퓨터에 띄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래쪽에 새 디바이스 추가하신 다음 앞서 한 것과 동일하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 여러 대의 스마트폰 중에 원하는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때도 계정은 동일하게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동시에 두 대의 스마트폰을 띄워 놓고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한 대의 스마트폰만 연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옮길 때는 그냥 들고 꺼내기만 하면 됐죠. 자, 그런데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나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동일한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을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오더라도 금지 표시가 나오죠. 자, 이렇게 들고 올 수는 없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 자, 메시지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원하는 연락처 선택하시고요. 이 메시지 보내기 창에 원하는 사진을 복사해서 붙일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복사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 메시지 보내기 창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우측 버튼 누르시고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들어오죠. 자, 이 상태에서 전송하면 간단하게 사진을 전송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사진이나 파일 크기가 5메가 이하여야만 합니다. 5메가 이상 되는 용량은 전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영상도 아주 짧은 영상만 가능하겠죠. 긴 영상은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컴퓨터 안에 넣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처럼 다양한 기능들 전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고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앱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앱에서 삼성 내 파일을 찾습니다. 자, 여기 있죠? 들어갑니다. 자, 삼성 내 파일에 보시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다양한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문서, 다운로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문서를 눌러볼게요. 자, 문서같이 사진이 아닌 그 외의 파일들은 갤러리에 없기 때문에 삼성 내 파일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지금 PDF 문서죠. 자,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똑같이 복사가 되죠. 자, 이렇게 사진뿐만이 아니고 무엇이든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컴퓨터로 복사할 수 있고요.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갤러리에서는 안 됐는데 이 내 파일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내 파일을 열어놓고요. 원하는 사진이 있으면 그대로 들고 내 파일 안으로 가져와서 플러스 표시가 마우스 옆에 보이면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복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휴대폰은 아예 연결을 끊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에서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연결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죠.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제거를 하시면 이 스마트폰은 휴대폰과 연결 앱에서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연결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작업들이 끝나서 연결을 끊고 싶어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에서 설정 들어가신 다음 기기 간 연결 들어가셔서 윈도우스와 연결 꺼주시면 되겠죠. 물론 PC에서 X 버튼을 눌러서 닫아버릴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닫았을 경우에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휴대폰과 연결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연결이 되죠. 자, 이게 싫고 스마트폰에서 허락을 했을 때만 연결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윈도우스와 연결해서 체크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부분 기능만 끌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과 연결창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 기능으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 메시지, 앱, 통화, 사진, 알림을 원하는 기능만 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메시지만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메시지만 켬으로 해놓으시고 다른 기능들은 전부 꺼놓으시면 메시지 왔을 때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맞는 기능만 골라서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과 PC, 기기를 가리지 않고 마치 하나의 기기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이용을 하실 때 스마트폰 보시고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아예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이렇게 띄워놓고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기기 간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제조사나 플랫폼 상관없이 전부 하나의 기기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과 연결 기능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